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디즈니 공주들, 자라나는 새싹 어린이들에겐 꿈과 환상을 전달해준 뒤 부모님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존재이자 이제는 어른이 되어버린 어른이들에겐 가슴 뭉클해지는 추억을 안겨줌과 동시에 동화 속 해피엔딩 따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중한 교훈을 전달해주는 존재들이죠. 물론 우리 지갑도 털고요. 여튼간 이런 디즈니 공주들이 만약 해리포터의 호그와트에 들어간다면 어떤 기숙사에 배정될까? 저번 영상에서는 안나, 티아나, 신데렐라, 백설공주, 포카혼타스, 에리얼, 그리고 엘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공주들 뮬란, 모아나, 벨, 오로라, 자스민, 메리다, 그리고 라푼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4명의 공주들은 아주 주관적인 기준으로 4개의 기숙사에 고르게 인원 배분했기 때문에 저기요, 이미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그냥 좀 넘어가죠. 실드 좀 작작 치시고. 넵. 첫 번째로 알아볼 기숙사는 깔끔하고 지적인 이미지의 레번클로인데요. 가장 똑똑한 아이들만 가르치도록 하겠네가 창립이념인 레번클로는 학벌주의의 창립이념인 레번클로인 만큼 이 기숙사 학생들은 지혜와 지식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핀도르나 슬리데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암호만 되면 기숙사에 쉽게 입장할 수 있는 반면 레번클로 같은 경우는 기숙사 입구에 있는 청동 독수리상이 내는 문제를 풀어내야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팔 근육보다는 뇌 근육을 더 중시하는 기숙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레번클로엔 속칭 책벌레들로 이건 그냥 벌레고요. 징그러우니까 좀 치워주시죠. 책벌레들로 가득한 기숙사이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레번클로 학생은 디즈니 공주들 중 책벌레로 가장 유명한 미녀와 야수의 벨입니다. 만약 제가 영화 버전 디즈니 공주들을 다뤘다면 벨은 당연히 그리핀도르였겠지만 이유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죠. 여튼간 원작 디즈니 공주의 벨은 헤르미온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책벌레인데요. 어딜 가나 그녀의 손에는 항상 책 이 들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을 위협할 때도 책으로. 이 정도 책에 대한 사랑이면 벨은 위대한 학자들을 배출하기로 유명한 레번클로 기숙사의 가장 이상적인 학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주 책에 들어가 살 정도네요, 정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레번클로 학생들이 전부 고지식한 책벌레들로만 가득 차 있는 건 아닌데요. 그렇기에 두 번째 레번클로 학생은 바로 라푼젤입니다. 만약 라푼젤이 해리포터 속 인물이었다면 아마 레번클로의 루나 러브굿 역할을 맡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둘 다 밝은 금발에 호빗마냥 맨발로 돌아다니길 좋아하고, 물론 라푼젤은 자의적으로, 루나는 타의적으로 그런 거긴 하지만 여튼간 무엇보다 이들 모두 좋은 의미의 엉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이기적이고 약간은 계산적 이미지가 강한 레번클로지만 사실 레번클로가 지혜만큼 중시하는 것이 바로 창의성인데요. 라푼젤 같은 경우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탑 속에 갇혀 있었음에도 그 안에서 자신이 흡수한 지식을 여러 형태로 발산하는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양을 꽤나 중시하는 레번클로답게 라푼젤은 요리, 기타, 체스, 노래, 독서, 옷 만들기, 그림, 춤, 배틀그라운드, 격투술, 호신술 등 그녀의 교양은 역대 디즈니 공주들 중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걱정거리는 그녀가 어릴 적 갇혀있던 탑처럼 레번클로 기숙사도 호그와트 서쪽 탑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데, 뭐 벨이 알아서 잘 놀아주겠죠. 아니면 이름이 뭐더라? 그 초록이? 여튼간 확실한 건 세 번째 레번클로 학생은 라푼젤과 놀아줄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주무시느라 바쁘시거든요. 세 번째 레번클로 학생,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오로라입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영화 속에서 오로라는 그냥 잠만 잡니다. 그냥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안 그래도 75분짜리 영화에서 18분밖에 등장을 안 하는데 그냥 잠만 자는, 심지어 다른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할 때도 그냥 잠만 자는 캐릭터이죠. 물론 주말 내내 잠만 쳐자는 저와는 다르게 오로라는 말레피센트의 저주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여튼간 덕분에 역대 디즈니 공주들 중 오로라는 가장 정보가 적은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맙다 말레야. 덕분에 대본 작업할 때 아주 고구마 100개는 먹는 기분이었어. 아주 배부르고 좋네. 고구마 호박 고구마! 여튼간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수업 시간에 항상 잠만 자는데 공부는 제일 잘하는 그런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으로 칩시다. 맨날 잠만 자지만 어쨌든 공부는 제일 잘하니까 레번클로. 말이 되는
하는 소리를 해? 호그와트의 4개의 기숙사 중 가장 안티가 적으며 동시에 가장 이미지가 깔끔한 기숙사, 지혜와 창의성을 상징하는 레번클로, 해리포터 세계관 속 최고 미녀 캐릭터 초챙이, 적어도 소설 내용에 의하면 있는 만큼 제목부터 미녀와 야수인 벨부터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오로라,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 항상 엘사가 이쁘다, 아니다 라푼젤이 이쁘다로 토론을 벌이게 만들었던 라푼젤, 이렇게 지적이면서 아름다운 새 공주를 레번클로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숙사는 다들 기다리셨다시피 해리포터의 최고 인기 기숙사 그리핀도르인데요. 그리핀도르는 따로 수식어가 필요 없는 기숙사이죠. 해리포터, 론, 헤르미온느 이렇게 주인공 3인방부터 덤블도어, 시리우스, 맥고니걸 교수 등 소설과 영화 속 모든 인기 캐릭터들은 사실상 거의 다 그리핀도르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항상 가장 먼저 모든 굿즈가 팔리는 기숙사이며 해리포터 교복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디자인도 전부 그리핀도르 기숙사 교복이죠. 이렇게 롤링 여사님에게 떼돈을 벌어다주는 최고 인기 기숙사지만 인기가 많은 만큼 동시에 문제 또한 많은 기숙사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 기숙사의 장점부터 말해보자면 호그와트 전쟁 당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장 먼저 전장으로 뛰쳐나갔을 만큼 이 기숙사 학생들은 그들의 기숙사 상징 동물인 사자 마냥 용기 있는 인물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 기숙사의 첫 번째 학생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디즈니 공주 역대 최고 간지 캐릭터 뮬란입니다. 뮬란은 공주라는 수식어가 오히려 아쉬울 정도로 정말 디즈니 공주 역대 최고 사기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벨을 시작으로 포카혼타스까지 기존 디즈니 공주들의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모습을 조금 더 진취적이고 강인한 여성으로 그려내려던 디즈니의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에 활용 정점을 찍은 인물이 바로 뮬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 옆 동네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가 마법사인데도 불구하고 마법 대신 힘, 스탯을 찍은 힘법사라면 뮬란은 그리핀도르의 헤르미온느가 지능 대신 힘 스탯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비유가 좀 구리긴 했는데 대충 헤르미온느, 뮬란 둘 다 사기캐라는 겁니다. 여튼간 검술, 격투술, 창술, 궁술, 각종 무술의 달인이자 정체절명의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까지, 예를 들어 겨울왕국 1회 엘사만 봐도 전투 상황이 막상 닥치자 고작 보병 2명과 찌랭이 왕자 1명한테 죽을 뻔했던 것과 다르게 비록 뮬란은 엘사처럼 초능력은 없을지언정 그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역전시키는 강인한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뮬란은 디즈니 공주들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 국민들과 황제에게 직접 큰 절을 받은 공주이자 영웅인 인물입니다. 이런 뮬란이 용기 있는 자들의 기숙사 그리핀도르에 들어가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참고로 뮬란은 사회생활 만렙이기도 하니까 학교생활도 꽤나 잘할 것 같죠? 다음 소개할 공주는 그리핀도르의 반장 역할로 제격인 공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모아나입니다. 본인을 공주가 아닌 족장의 딸이라고 칭하며 자신의 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바다로 향해를 떠나는 그녀는 그리핀도르의 학생답게 모험심 강한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신의 부족원들을 생각하는 리더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부족원들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귀족이랍시고 백성들을 내려다보는 게 아닌 직접 부족원들과 함께 노동을 하며 솔선수범 앞장서는 그녀의 모습은 확실히 그리핀도르의 퍼시 위즐리처럼 구대기 같은 반장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반장 역할을 수행해낼 것 같습니다. 앞서 그리핀도르를 소개할 때 장점이 많은 기숙사인 만큼 문제도 많은 기숙사라고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그리핀도르는 용기와 기사도 정신이라는 단어를 핑계 삼아 많은 문제를 일으킨 기숙사이기도 합니다. 모험심 넘치며 강한 명예욕을 가진 학생들답게 어둠의 마법사들을 잡는 오러를 가장 많이 배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슬리데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어둠의 마법사들이 탄생하기도 했고, 장난이라는 핑계로 세부루스 스네이프의 왕따를 주도한 해리포터의 아버지 제임스 포터와 용기도, 명예도, 의리도, 손가락도 없는 피터 패티그루 역시 그리핀도르 출신이죠. 물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두 공주가 이런 인성 쓰레기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리핀도르의 악동으로 유명한 위즐리 쌍둥이 급으로 꽤나 유쾌한 문제아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핀도르의 마지막 학생이 될 두 공주, 알라딘의 자스민 그리고 메리다와 마법의 숲의 메리다입니다. 우선 알라딘의 자스민부터 말해보자면, 왕국은 나몰라라며 가출을 시도한 것부터 처음 보는 잘생긴 오빠가 깔쌈한 스포츠카를 끌고 오자 바로 야간 도주하는 모습부터 전형적인 그리핀도르의 모험심이 약간 삐뚤어지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즈니 공주답게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으며 악당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용기 있는 그리핀도르스러운 모습과 사실 가출보다는 정약 결혼에 대한 반발심을 표출한 거고, 아니 잘생긴 오빠가 마법 양탄자 끌고 살인 미소로 구름 구경 시켜준다는데 어떤 여자가 거절할 수 있겠냐 싶지만, 그녀가 만약 호그와트에 들어간다면 확실히 옆 기숙사 벨처럼 조용조용 학교 생활을 할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그녀의 옆자리 학생이 메리다라면요. 겨울왕국의 엘사가 누가 봐도 슬리데린 학생인 것처럼 메리다 역시 누가 봐도 그리핀도르 학생인데요. 네? 위즐리 애들처럼 메리다 머리가 토마토 마냥 빨간색이어서 그런 거냐고요? 아니요, 저는 론처럼 그런 1차원적 사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리핀도르인 이유는 영화의 원 제목이 용기여서입니다. 여튼간 영화의 원 제목 자체가 용기인 것처럼 그녀는 용기로 똘똘 무장한 공주인데요. 문제는 용기가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영화 내내 나오는 사춘기 반항아스러운 행동과 아이고 우리 딸 씩씩하네 스러운 걸걸한 입담,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서슴지 않는 패드립까지. 물론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영화를 보고 나면 그저 사랑스러운 팔도 비비면 머리의 메리다긴 하지만 확실히 다른 공주에 비해 한 성깔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눈빛 보세요. 호그와트 복도 구석에서 신입생들 돈 뜯을 것 같은데. 여튼간 제2의 위즐리 쌍둥이가 되어서 그리핀도르 포인트를 꽤나 까먹을 것 같은 사랑스러운 두 공주 자스민과 메리다를 그리핀도르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둘이 포인트 깎아먹으면 모아나와 우리 뮬란 누나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네요. 네, 이렇게 디즈니 공주들이 호그와트에 들어간다면 영상에 총 14명의 공주들을 다뤄보았는데요. 모아놓고 보니 의외로 그리핀도르가 좀 많이 세네요. 딴 건 몰라도 힘으로 하는 운동, 키디치컵은 그리핀도르가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여튼간 여러분들은 어떤 공주가 어떤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팬들마다 다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궁금하네요.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라며 이만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덕질하는 오솔이었습니다.